우리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6.5초마다 한 명씩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고 발표를 할 만큼 각종 암과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심각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바로 흡연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는데 한 번 피우기 시작한 담배를 끊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겠다라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긴 하는데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인수 과장과 함께 금연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효과적인 금연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수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나인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실제로 금연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때요? 일단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이 병원을 잘 처음으로 떠올리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금연을 떠올리면 그냥 끊어볼까 하고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쵸,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국민 건강 검진이라던가 직장 검진에서 이제 문진표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담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고 난 다음에 의사와 문진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혼자 끊기 힘들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병원에서 한번 도움을 받아봐라.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고를 받고. 네네네. 그러면 오셔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실패를 한 경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외래로 오시면은 일단 이제 폐암 검진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폐암을 검진을 했어요. 해서 이제 뭐 당연히 확률적으로 폐암이 걸릴 확률은 낮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안심을 하고 담배를 계속 태운단 말이죠.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 지금 폐암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담배를 끊는다고 해요. 역설적으로. 이게 무슨 사후 약방분이냐. 그래서 이만하실 때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금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이 좀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아무리 담배 끊으세요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들으시는데 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끊으라고 할 때 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있는 선생님 방에서 말고 이렇게 좀 열린 공간에서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선생님도 해주셨지만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몸이 안 좋아지면은 갈게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몸에 나쁘다는 건 알지만 자꾸 끊지를 못하는 게 담배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말아라. 네. 그 말씀을 피는 분들 사이에서도 하신대요. 네.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 게 담배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요? 일단 담배의 여러 종류 담배를 피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네. 뭐 안 좋은 물질도 있고 당연히 한데 그 중에 이제 1번은 니코틴이에요. 니코틴. 니코틴이 내 몸에 좋은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기분 좋게. 네. 네. 그래서 뭐 나쁜 순간은 덜 나쁘게 만들고 좋은 순간은 더 좋게 만들고 네,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네. 담배를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는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담배도 마약 아닙니까? 마약의 일종이죠. 근데 왜 통용을 시키는 거죠? 그것까진 제가 정부에 물어보셔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이 된다라는 거죠. 마약의 네. 특징이 중독을 시킨다라는 건데 어쨌든 담배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건데 니코틴도 중독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니코틴이 매우 강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럼 니코틴은 담배에만 들어있습니까? 담배 잎에
대부분 많이 들어 있고 네. 이제 뭐 다른 식물 특히 가지과 식물의 잎에 들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들어있는 양은 좀 미미하고 담배 잎에 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앞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니코틴이라는 이 성분이 굉장히 담배의 중독성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담배를 어느 정도 태워야 내가 담배 중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독의 정의를 보면 그 양에 대한 얘기는 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뭐 특히 정신적인 중독을 의존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의존은 나의 정신적인 어떤 즐거움 또는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계속 먹거나 들이마시는 걸 의존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담배는 양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의존성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중독이 그래서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그 뭐 인터넷에 니코틴 의존 검사 이렇게 쳐보기만 해도 네. 간단한 6가지 질문들로 이루어진 그 척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척도에 따라서 네. 뭐 얼만큼 내가 의존을 하고 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니코틴 의존 검사. 뭐 총 6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만에 담배를 피냐. 뭐 이제 뭐 금연구역, 뭐 비행기나 영화관에서 담배를 참기가 힘드나. 뭐 아침 또는 오후 중 어느 때 담배를 많이 피나. 뭐 이런 간단한 질문들로 6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통해서 내가 중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뭐 한 갑을 펴요, 2갑을 펴요, 뭐 반 갑을 펴요, 뭐 10개 정도만 핍니다. 그런 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나는 조금밖에 안 펴서 중독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거 오늘 새롭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전자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자담배니까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요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전화 상담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주신 이 분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아산 사는 유남주라고 합니다. 네, 유남주님. 오늘 어떤 내용 때문에 상담 신청 주셨어요? 저는 일단 남편 때문에 네. 남편이 10년 정도 일반 담배를 태우다가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금연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지키고 전자담배로 네. 일단 바꿨어요. 이유는 이제 타르가 없다고 타르가 없다. 건강상 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피우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요? 네, 근데 금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전자담배가 더 이제 건강상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 담배보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내분이 하실 말씀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분이 전자담배를 이제 건강상 더 괜찮다고 해서 10년 동안 피우셨다고요? 네. 일단 타르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럴 때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게 건강상 덜 해로우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죠? 담배는 많이 해롭고 전자담배는 덜 해로우면 둘 다 해로운 건 똑같은데 왜 안 끊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럴 때 좀 반대로 질문을 해서 네. 그거를 깨닫게 해가지고 끊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덜 해로운 거라도 내 몸에 해로운 거를 굳이 피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끊기 힘드시면 네. 꼭 병원 방문하셔서 네. 끊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꼭 방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일반 담배는 타르 말고는 네. 그 전자담배랑 차이점이 크게 없는 건가요? 이제 전자담배도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직접적으로 담배 잎을 사용하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고 네. 이제 액상형이라고 니코틴을 뭐 담배 잎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하고
그 기타의 맛들을 첨가해서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네.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타르만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둘 다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내 몸 깊숙하게 흡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걸 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말씀드려서 금연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네, 그리고 저기 남주님, 제가 네네. 좀 이따가 질문 드릴 내용이었는데 그 네. 타르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이 수십 종이 들어있어요. 타르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선생님? 네네. 전자담배에도 있는 거죠? 전자담배는 아직까지 그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그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암 물질만 문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에어로졸이라든가 에어로졸. 네, 화학 물질을 내 몸에 들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역시나 중독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담배나 전자담배나 중독을 일으키는 기전은 똑같아요. 니코틴 때문에 그런 중독이 일어나는 거라서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일단 끊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오래 태우셨던 분들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좀 끊기가 힘들고 네, 주위의 도움 또는 뭐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끊는 편이 또 금연의 확률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혼자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서 끊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남준이 어떻게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정말 많은 도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남편분이 마음 먹는 것부터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 몸에 해로운 거 아니야. 탈 없어. 괜찮아. 라고 이제 끊을 시도조차 안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단 몸에 해롭다. 네. 타르가 안 들어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몸에 해롭지 않은 거 아니다. 네네. 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만으로 일단은 그래? 그럼 끊어야겠네. 라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남주님 연결돼 있을 때 여쭤볼 걸 그랬네요. 간혹 가다가 제가 담배 연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전자담배 연기는 괜찮아 하고 제 앞에서 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왜 괜찮습니까? 괜찮지? 그 어차피 내 몸에 들어왔던 게 다시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둘 다 해롭긴 똑같아요. 일단은 이제 냄새 자체가 네.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금연구역에서도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굉장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일단은 몸에도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렇군요. 자,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라는 거 말씀을 뭐 굳이 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십 종의 발암 물질, 방금도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전자담배에서는 증명된 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담배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십 종의 발암 물질 들어 있습니까? 담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담배에는 뭐 밝혀진 것만 해도 최소 7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과 수천 가지 이상의 화학적 물질이 들어 있는데 네. 이런 말을 해도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이게 왜 안 하다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배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젊으신 분들은 이걸 뭐 한 몇 년간 피워도 나는 뭐 암에 걸리지도 않고 뭐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였을 때 이제 문제가 나타나요. 그렇죠. 네. 뭐 청소년기나 20대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10년, 20년 태우고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한종혜님, 담배를 안 만들면 될 것인데 100% 해로운 걸 알면서 왜 계속 생산 판매하는지 그 의도를 전혀 모르겠네요. 국가에서 답 좀 주십시오. 라는 얘기 주셨는데 국가가 듣고 계신다면 답을 좀 주시면 뭐 여담이지만 좋겠습니다. 영국 네. 같은 경우는 아예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도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민 가실 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윤나무님 같은 경우는 저는 금연한 지 20년 다 돼갑니다. 금연 시작한 지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끊었고요. 가장 먼저 가족과 지인들에게 금연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확실히 끊었어요. 라는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임동열님은 저는 아들하고 약속을 정해놓고 금연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끊고 있어요. 자전거 출퇴근길에 담배 냄새를 맡으면 불쾌해집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예 안 태우셨던 분들보다 태웠다 끊으신 분들이 오히려 담배 냄새를 맡으면 좀 불쾌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분의 경험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983 하나님이 피 검사를 하면 흡연 여부가 확인이 되나요? 그러면 피 안에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그 담배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일산화탄소를 피 속에서 검출을 해가지고 담배를 피나 안 피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니코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니코틴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대사가 되는데 이런 대사의 부산물을 검출을 해가지고 담배를 또 피우나 안 피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피 속에 남아 있다는 건데 네. 어느 정도를 이걸 끊어야지 우리 피가 좀 맑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를 피워야지 우리 피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고 또 그게 어느 정도를 또 안 피워야지 맑아지고. 근데 이게 이제 어렵네요. 그 피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피가 오염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담배를 피나 안 피나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지. 정작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제 화학 물질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1506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편이 금연을 결심해서 도와주고 싶은데요. 기름진 음식이나 설탕 그리고 당이 높은 것들, 고지방 음식 이런 게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왜 네. 사탕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고당류 아닌가요? 설탕. 네, 고당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금연하는 분들이 자주 손에 달고 계시니까. 그 일단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입안에 뭔가를 물고 이제 빠는 행위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그 몸에 굉장히 만족감을 주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중단했을 때 이제 입이 계속 심심한 네. 거예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해서 손을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모자이크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심심한 이제 기분이 드니까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씹거나 빠는 거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뭐 사탕을 주로 드실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뭐 그런 것도 담배를 끊는다면은 뭐 괜찮겠지만 오히려 좀 당이 적은 것 무가당 껌 같은 거나 아니면 씹을 거리 뭐 오이나 당근 뭐 마른 김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통해서 그 욕구를 해소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입이 심심하다.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찾는 건데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더 몸에 좋은 간식들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폐암, 네. 기관지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뭐 많죠. 그래서 아까 뭐 발암 물질이니 이제 화학 물질이니 이런 것들을 담배를 통해서 흡인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기관지나 폐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폐가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요.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그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심장과 머리예요. 뇌. 그래서 담배를 피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항상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라고 할 때 담배는 늘 들어가더라고요. 네. 뼈 얘기하는데도 담배 들어가고, 그렇죠. 네, 혈관 얘기하는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들어가고, 뇌, 뭐 손가락, 발가락 얘기하는데도 담배는 항상 네. 안 좋은 걸로 들어가서 야,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 이 말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 봐요. 5302님이신데요. 39살 남자입니다. 다리뼈가 산산조각 나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사고가 난 후에 담당 선생님께서 골절은 담배를 태우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10년 넘게 담배를 태우다가 금연이 처음이라 너무 힘든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언제까지 안 피워야 되는 걸까요? 일단 마지막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생 안 피워야죠. 언제까지? 근데 이분은 그게 힘든가 봐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이제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 피가 잘 안 통하겠죠. 네네. 그래서 골절이 됐을 때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자꾸 글로 가야 될 혈관이 수축이 돼서 네. 예, 혈류가 못 가니까 잘 안 낫게 되고 안 붓게 되고 모든 상처에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혼자 끊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요 얘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채널 고정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안 피워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평생 금연은 힘들다. 그건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분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금연을 확실하게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나요? 담배는 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일단은 아무는 데에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는 데는 도움이 되죠. 당장은. 일단은 일단 깁스를 풀고 이 뼈가 붙고 하는 데까지는 절대 금연. 네. 이 부분은 지키셔야 된다. 지금 문자창으로 이 질문은 참 저도 궁금하네요. 전용숙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 신랑이 차에서 말인데요. 애들 셋이 있는데 애들이 타고 있으면 담배를 안 태우는데 저만 타고 있으면 담배를 태웁니다. 이 심리는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과연 선생님이 아실까요?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까? 저는 일단 흡연자가 아니어서 그런 안 태우시는군요. 네, 그런 거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좀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남편분 데리고 선생님께 오시면 혼주를 내주실 것 같긴 합니다. 담배를 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가장 잘 끊으세요? 이렇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경험상 혼자 끊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조제나 약물의 도움을 빌리게 되는데 이제 저는 약을 처방하는 입장이니까 그 금연 약이 있거든요. 그것 통해서 금연을 시도하시면 한 7, 80 먹으신 노인분들도 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끊을 마음이 없어. 네. 그런 분들은 아내가 말을 하면 일단 듣지 않습니다. 뭐 이제 남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라고 해야겠네요. 배우자분이 끊어라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자녀가 끊어라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게 굉장히 힘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금연의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의지거든요. 그쵸. 내가 끊을 마음이 있어야지 뭐라도 시도를 할 텐데 사실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을 이제 금연으로 이끌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뭐 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그 동기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폐암 검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폐암을 검진은 흉부 CT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T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 폐가 지금 괜찮지 않다. 여기저기 구멍도 나 있고 폐 암만 없을 뿐이지 뭐 구멍도 나 있고 심장 혈관도 안 좋고 이렇게 가만히 놔둘 거냐, 폐암 걸릴 때까지 담배를 피실 거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금연을 좀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없을 뿐이지 담배를 태웠다면 무조건 폐는 안 좋아지고 있다. 네, 무조건. 네, 무조건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겉으로 현상이 안 일어났을 때 막아야지, 중단해야지. 그렇죠.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태우실 거냐. 네. 외양간 좋습니다. 다 탈 이 때까지. 멘트 외워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변 분들을. 자, 그럼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최현식님 같은 경우에 제가 30년 넘게 담배를 태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혹시 그간에 쌓인 찌꺼기나 건강이 회복될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아, 다시 폐가 원상태로 돌아가진 않는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담배를 끊으면 더 망가지지 않을 뿐이에요. 아, 더 망가지지 않는다. 네. 더 망가지지 않으면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최소한 10년 이상 금연을 유지하셔야지 네. 다른 흡연자들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도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쌓은 업보는 어쩔 수가 없고 네. 네, 지금이라도 끊어야지 업보를 더 안 쌓는 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연락해야 금연이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국가에서 도와준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국가에서 이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건 보건소겠죠. 이제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 뭐 무료예요. 그 뭐 기타 금연 보조제, 뭐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 같은 경우 것을 이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거의 무료로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연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연 약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끊을 수 있는데 그거는 무제한은 아니에요. 1년에 그러니까 한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네. 한 사이클이 이제 12주고 네. 1년에 이제 3번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36주죠. 거의 1년 내내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무료는 아니. 그것도 거의 무료입니다. 아, 보험 적용이 됩니까? 네. 그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때까지는 그 본인 부담금의 이제 20%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금연에 성공했다. 성공했으면 냈던 20%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죠. 너무 좋네요. 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꼭 이용을 하셔서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연약이라는 거는 네.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물론 성분을 듣는다고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 좀 금연 약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은 아까 니코틴이 우리 몸에 좋은 기분을 들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가 마치 니코틴처럼 작용을 하는데 그 효과가 한 절반 미만으로 약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단 약간 뭐 좋은 기분이 들랑 말랑 하니까 이제 담배도 좀 덜 땡기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습관적으로 이제 담배를 그래도 피운다. 약을 먹고 있을 때 담배를 피우면 이 약이 그 니코틴을 이제 방해를 해서 니코틴처럼 강력한 그 흥분 작용은 안 일으키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의지만 있다면 조금 담배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약물이다. 치료제랑 보조제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보조제는 이제 니코틴 보조제고요. 네. 니코틴을 뭐 피부에 붙이든 껌으로 씹든 뭐 삼키든 그 내가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니코틴을 보충해 준다는 개념이고요. 이제 약물은 이제 니코틴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니코틴 약
약한 니코틴처럼 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럼 지금 금연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전자담배를 태우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금연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대상이 네.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입니다. 나이에도 상관없이. 금연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8세 미만이나 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전자담배든 뭐 그냥 일반 담배든 상관없이.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금연을 하고 싶은 분들 근데 잘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여러 번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듣고 나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담배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숙한 어른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그걸 끊기가 힘들면 병원에 도움이 됐든 뭐 보건소에 도움이 됐든 네. 가족에 도움이 됐든 꼭 끊으셔서 건강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선생님 혹시 알코올 중독도 치료하십니까? 아니요. 금연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는데 알코올도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이거 해결은 언제 하실 건가요? 라는 얘기 네 문자 주셨는데 알코올은 다른 교수님과 해야겠네요. 네. 자 어쨌든 다음번에 나인수 과장 모시고 다른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